아 이거 5년 전 아이폰 예상도.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It's OK 민성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컨텐츠를 하나 찍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곧 9월에 아이폰 1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4, 아이폰 14 출시 전에 아이폰 1세대부터 아이폰 13까지의 디자인 변천사를 한번 볼까 합니다. 아이폰 하면 사실 또 디자인도 한몫하잖아요. 뭐 감성 끝판왕이란 말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폰의 디자인 변천사를 한번 쪼르륵 토파보려고 합니다. 여기 애플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렇게 역대 아이폰들이 쫘라락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아이폰 1세대 출시 연도 2007년이고요 2007년이면 지금 2022년이니까 15년 전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일 것 같네요. 2007년 1월에 스티브 잡스의 세상을 바꾼 바로 그 키노트 아이폰이 공개가 됐어요. 아직도 뭐 세상을 바꾼 몇 분짜리 발표, 아이폰 최초 공개해서 스티브 잡스의 발표가 회자가 많이 되는데, 아이팟, 휴대폰, 인터넷, 뭔지 감이 오세요? 이것들은 각각 세 개의 제품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제품입니다. 우리는 이 제품을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했던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출시가 2007년에 됐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진 않았던 걸로 알아요.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이어폰 단자도 있고 되게 뭉툭하게 이렇게 떡하니 위에 있네. 이 시절 앱 아이콘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레트로하고. 맞아, 당시에는 이 아이팟 이 버튼도 따로 있었어. 이 아이폰 1세대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앱 스토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새로운 앱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정말 애플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이 기본 앱만 사용했어야 하는 시절인데, 디스플레이는 3.54인치로 되게 작은 사이즈고요. 후면 카메라는 200만 화소고 용량은 4기가부터 시작을 하네요. 최대 16기가까지. 그리고 뒤에 이렇게 흰색, 검은색으로 색이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은 아이폰이 다 단색 컬러인데 이때만의 감성도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게 그 음소거 전원 모음 버튼 그거구나. 진짜 베젤 두꺼웠다. 이 아이폰 1세대가 2G 폰이었고요. 이제 아이폰 3G 폰이 나옵니다. 아이폰 최초로 GPS 센서가 이때부터 탑재가 돼요. 아마 이 아이폰 3G 이 제품부터 국내에 출시가 됐을 거예요. 되게 조약돌 같은 디자인인데 약간 이렇게 측면에서 보니까 매직 마우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는 이렇게 색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아이폰 3G부터는 색이 단색으로 덮여서 더 깔끔한 조약돌 느낌? 더 이상 이렇게 두껍고 뭉툭하고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아이폰이 출시가 안 돼서 뭔가 이때만의 감성도 좀 그립긴 하다. 근데 이 아이폰 3G가 배터리가 1150mAh예요. 사실 지금은 배터리 막 4000, 5000mAh까지 스마트폰이 워낙 배터리도 커지기 때문에 1150mAh를 당시 어떻게 썼을진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엄청 오래가네, 뭐 이걸로 카메라도 찍을 수 있어 했겠죠? 기억은 안 나는데. 맞아, 이거 유튜브 아이콘도 이렇게 생겼었어. 와, 이때 전 알았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을 줄? 자, 그 다음은 아이폰 3G S가 출시되는데요. 아이폰 SE 할 때 그 S가 또 아니에요. 이 S는 스피드의 S인데 되게 애플스럽지 못한 네이밍이다, 그쵸? 이게 3G랑 3G S의 차이점이 외형은 동일한데 스펙이 대폭 향상이 돼요. 사실 당시 기준으로 대폭 향상이고요.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CPU도 빨라지고, 그리고 처음으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그 전에도 카메라가 있긴 한데 사진 촬영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3G S부터 동영상 촬영이 시작이 되면서 또 다른 혁신이다,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이게 2009년이니까 제 기억으로는 당시까지만 해도 레트로 캠코더가 되게 유행이었을 거예요. 카메라는 정말 사진 찍는 용도고 영상을 담으려면 캠코더를 들고 다니던 시절인데 이게 요즘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저희 아빠가 여행이든 어디 가족 사진 찍을 때 꼭 이 캠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폰 3G S부터 이 휴대폰 따위에서도 영상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이 작은 아이가 카메라인데 사실 요즘은 막 카메라가 점점 커지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찔끔 아주 조그맣게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아이폰 4 이때부터 이제 각진 디자인의 아이폰이 출시가 됐어요. 확실히 이 조약돌 같은 기존의 둥근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아이폰 13이랑 되게 비슷한 각진 디자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이폰 4를 시작으로 첫 아이폰을 써봤다, 내 첫 아이폰은 아이폰 4였다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2010년이니까 12년밖에 안 됐네. 12년 전이고, 이게 3GS보다 4배나 높은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또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 같지만 디스플레이도 향상이 됐는데, 이 추억의 이 물방울, 비 오는 창문 배경화면, 이것도 진짜 추억이다. 이것도 아이폰의 상징 같은 배경화면이었는데 이때 디자인이 처음으로 이렇게 각져지기 시작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기존에는 아이폰이 이렇게 둥근 스마트폰 디자인이었는데 뭐냐, 너무 각졌다 이러면서 욕을 진짜 많이 먹고,
짱조림 같다라는 유머가 이때부터 처음 등장했지. 사실 이 각진 디자인은 지금 저한테는 아주 그 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둥근 스마트폰보다는 좀 각진 디자인을 선호하실 것 같은데 당시에는 각진 게 처음이니까 욕을 많이 먹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칭찬할 만한 그런 디자인적인 변화고, 볼륨 조절 버튼이 기존에는 이렇게 긴 세로 형태였다면 동그라미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바뀌었는데 이게 더 예쁘지 않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 똥똥 있는 게 뭔가 더 누르기도 쉽고 직관적이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요거 전면 카메라가 등장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셀카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이 후면 카메라로 남들을 촬영해주고 풍경 찍는 것도 신기했는데 이제 카메라가 앞쪽에 달리면서 내 모습을 보고 날 찍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0년이면 누런 오줌 필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유행해가지고 포토샵으로 여기 삼각형 하고 싸이월드에 올리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전면 카메라는 30만 화소. 지금 들었을 땐 와, 이걸로 어떻게 촬영했지? 아,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 피부에 있는 잡티들이 다 가려지겠네. 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였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탑재가 되면서 이 페이스타임도 가능해졌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영상 통화라는 것도 가능해진 시대구나. 그리고 셀카가 가능해지니까 당시에 막 얼굴 보정 어플, 지금으로 치면 스노우 소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싸이월드에도 더 다양한 사진도 많이 올리고. 이 아이폰 4 공식 그 홍보 영상을 한번 보면 지금 봐도 디자인 진짜 잘 뽑았다. 이 각진 디자인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LED 플래시가 있는 것도 강조를 하네. 이 아이폰 4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둥근 거에서 각진 걸로 변하면서 약간 또 다른 의미에서 혁신이 아니었나. 그 다음은 아이폰 4S도 있는데요. 아까 3GS에서 S는 스피드라고 했잖아요. 여기 S는 시리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스티브 잡스의 생전 마지막 유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디자인만 봤을 때는 동일해 보이는데 카메라 화소가 전면은 30만인데 후면이 800만으로 스펙이 조금 더 향상이 됐고, 용량도 기존 아이폰 4는 32기가까지였는데 아이폰 4S는 64기가가 추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아이폰 5. 제 기억 속에 있는 최초의 아이폰은 한 이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뒤에 컬러도 상하단은 블랙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또 색깔을 다르게 처리했는데, 이게 아이폰 4랑 크기는 동일한데 이 길이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얇아지고 더 길어져서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폰 20대는 무슨 광선 검 마냥 엄청 길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패러디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아, 이거 5년 전 아이폰 예상도. 아이폰 4, 아이폰 5 점점 길어지고 6, 7 점점 길어질 거다. 그래서 아이폰 10대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무슨 리모컨 마냥.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아, 그리고 라이트닝 단자가 처음으로 아이폰 5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는 되게 가로로 두꺼운 30핀 충전 그거였나? 그래, 이렇게 생긴 거. 아, 이거 요즘 애들은 모르겠다. 아, 나 벌써 이런 말 벌써. 옛날에 아이폰은 이 30핀 가로로 길고 두꺼운 이걸로 충전을 했어요. 그래서 늘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막 몰래 충전하고 여기 끝부분 늘 해지는 거 알죠? 근데 아이폰 5 때부터는 지금 많이 익숙한 이 라이트닝 단자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됐죠. 그 다음 뭐야 이거? 아이폰 5C. 아이폰 5C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5C라는 시리즈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컬러 보니까 뭔가 더 이거 중국 거 아니야? 이거 애플 거 맞아? 이때부터 약간 디자이너가 좀 바뀌었나? 아, 이때는 지금이랑 아이폰이 되게 비슷하네요. 자, 그 다음은 아이폰 5S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이 홈 버튼에 지문 인식이 탑재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당시에 되게 센세이셔널했을 거야. 이 지문 인식 터치 아이디는 요즘도 많은 분들이 아이폰 SE로 갈아타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면 현재는 아이폰 SE 시리즈 말고는 다 아이폰에서는 페이스 아이디 얼굴 인식만 되기 때문에 지문 인식을 원한다 하시면 아이폰 SE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폰이 갤럭시처럼 얼굴 인식이랑 지문 인식 둘 다 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솔직히 최근에 그 업데이트한 iOS 그것도 마스크 끼고 있더라도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침에 또 쌩얼은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놈이 짜증나게. 그래서 아무튼 이 지문 인식이 훨씬 직관적이고 편한 때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전 지문 인식 완전 극호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많이 그립네요. 그 다음 아이폰 6. 이제 아이폰 6 플러스 6, 6S 플러스 6S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기존의 이 아이폰 5가 4.0인치고요. 아이폰 6부터는 4.7인치로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자꾸 광선검 마냥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니냐는 패러디도 계속 나오고, 이게 아마 팀쿡의 첫 작품일 거예요. 아까 아이폰 5 때처럼 완전 각진 게 아니라 다시 조금 둥그스름해졌죠. 이 6S 시리즈는 저에게 아주 익숙한데, 왜냐면 아마 제 첫 아이폰이 아이폰 6S 시리즈일 거예요. 참고로 제 첫 휴대폰은
백신양 폰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되게 또 핫했던 이렇게 디카 모양으로 된 핸드폰 있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이왕 살 거 가장 큰 거 사자, 가장 스펙 좋고 가장 큰 거 사자 해서 6S 플러스 샀던 것 같고, 이게 아마 전 지금 굳이 찾아보고 싶지 않은데 아마 제 3년 전에 2초K 첫 영상 때 저는 지금 아이폰 6S 플러스를 쓰는데요 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지 마세요. 찾아보지 말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아이폰 SE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게 2016년이네, 1세대 나온 게. 아이폰이 자꾸 계속 길어진다, 커진다, 광선 검이냐 이런 말이 많아지니까 되게 작은 아이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폰 SE 스페셜 에디션 SE 시리즈를 내놓는데,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 아이폰 7, 이 7 시리즈 때부터 이어폰 단자가 사라져요. 그래서 또 말이 많았죠. 아니, 유선 이어폰을 쓰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냐. 아주 욕을 많이 먹었던. 근데 이어폰 단자 사라진 게 6년이나 됐어? 근데 이게 또 지금 생각하면 애플의 또 큰 그림이죠. 곧 에어팟 같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 널리 쓰일 거다. 많은 사람들이 무선 이어폰을 쓸 거다. 그러니까 이어폰 단자를 없애겠다라는 애플의 자신감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도 에어팟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막 콩나물 같다, 너무 이상하다 했잖아요. 저도 에어팟 이 무선 이어폰 디자인 보고 너무 이상해서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무선 이어폰 쓰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이 욕먹는 것도 잠깐이고 금방 또 새로운 기술에 다들 적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폰 8 시리즈 때부터 처음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무선 충전이라는 게 되게 좀 신기하고 낯선 기술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벨킨 3인원 무선 충전기로 전 핸드폰 맨날 충전하거든요. 사실 이때부터 홈 버튼의 유무 말고는 뭐랄까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이폰 10 2017년 5년 전인데, 그러니까 딱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아이폰 10이 출시가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기념으로 수능 끝났으니까 다들 아이폰 10 막 처음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으로 홈 버튼이 사라집니다.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지금은 뭐 홈버튼 없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지만, 사실 그 전까지 이 홈버튼이 아이폰, 애플의 상징, 시그니처였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이 홈버튼이 있는 게 되게 상징적이었는데 홈버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베젤도 얇아지고요. 그리고 논란의 중심이 됐던, 아직도 논란인 이 노치도 탑재가 돼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이폰 14 때는 드디어 펀치홀이 탑재가 된다는 말도 있으니까 이건 기대해볼만 하고, 근데 이 아이폰 10 디자인 이렇게 보니까 되게 깔끔하다. 이 카메라도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는 너무 막 많고 너무 좀 크고 별로야. 확실히 홈버튼이 사라지고 베젤이 얇아지면서 화면을 크게 쓸 수 있게 됐는데, 홈버튼에 있는 지문인식이 사라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인식, 페이스 아이디도 이때 처음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폰 10은 아이폰의 출시 10주년을 맞아서 10이라는 이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가 이제 이츠오케이라는 IT 유튜브를 하니까 아이폰 6S 플러스 말고 10S 맥스로 갈아타자 라고 해서 당시에 제가 아이폰 10S 맥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츠오케이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폰 10 아래 컬러는 되게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되게 쨍한 그런 색감인데, 자, 그리고 아이폰 11 이때부터 인덕션이 시작이 됩니다. 되게 예쁘네 하고 보다가 이 카메라 이거 보니까 진짜 인덕션 같긴 하다. 아이폰 5 때는 핸드폰이 점점 길어져서 이제 광선검처럼 마냥 리모컨 마냥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패러디가 있었다면, 아이폰 11 때는 이 카메라를 시작으로 점점 카메라가 많아져서 인덕션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패러디가 나왔고, 아직도 그 패러디는 계속 되고 있죠. 다만 카메라가 괜히 많아진 게 아니에요. 카메라 기능이 그만큼 강화가 됐는데, 전면 후면 카메라가 1200만 화소에 광각, 초광각 렌즈도 장착을 했고요. 야간에도 밝게 찍을 수 있는 야간 모드도 추가가 됐습니다. 난 이런 쨍한 컬러보다는 차라리 이런 그냥 기본 컬러가 나은 것 같아.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봐줄만 한데, 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 때부터 요 인덕션 디자인은 진짜 확 징그러지긴 한다. 그 다음 아이폰 SE 2세대에 나오고요. 아이폰 12 시리즈가 드디어 나오는데, 이 아이폰 12 시리즈의 이 퍼플 컬러가 되게 또 여러모로 핫했잖아요. 아이폰 12 시리즈 때부터 맥세이프 충전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제가 지금도 이제 맥세이프 없이 못 살거든요. 맥세이프로 충전하고 맥세이프 카드 지갑, 그리고 맥세이프 그립톡까지 맥세이프 없이는 지금 못 사는데, 이 그린 컬러도 아마 당시에 쌈무 그린이냐라는 말도 많았고, 이 블루 컬러는 용달 블루냐라는 말도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폰 13 시리즈가 추가가 됐는데, 이 그린 컬러는 최근에 갑자기 추가가 됐죠. 근데 잘 뽑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았는데, 저한테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쨍한 색깔보다는 좀 팍한 색깔 쫙 빠진 브라운, 회색 이런 딥 그린, 좀 무채색이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 그린 색깔도 예뻐 보이는데, 저도 실제로 이 아이폰 13 프로 맥스 구입해서 지금 한 9개월째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 이 아이폰 13 시리즈 9개월 사용 후기 올릴까 고민 중인데 귀찮으면 안 올릴 수도 있고요. 이거 시에라 블루 컬러 샀는데, 늘 말씀드리다시피 사실 이 아이폰의 컬러는 어차피 케이스를 씌울 거기 때문에 이 케이스 컬러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역대 아이폰 디자인 변천사를 같이 보자고 하면서
집에서 혼자 또 뻘소리만 열심히 했는데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어떤 아이폰 디자인이 가장 예뻤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잘 거예요.